CMS 강좌에서 캡스톤 사용법 예제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같이 따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간단한 내용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Add Page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추가가 되거든요. 페이지가 추가되면 이 페이지 샵5를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추가해서 실험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추가할 때마다 이런 간단한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그 페이지의 창을 바로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 다음에 표, 이렇게 간단하게 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점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툴 팔레트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컨트롤 팔레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눈 모양이 있는데 이 눈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셋업, 그 다음에 커브 핏 에디터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가져온 예제 파일은 그 Conservation of Energy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여기 보면 이 장치에다가 공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 공이 떨어집니다. 공이 떨어지면 이 부분에 있던 그 모션 센서가 이 공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망에 덮여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모션 센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보면 이게 모션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음파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체가 어느 지점에 왔는지 시간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드웨어, 이제 툴 팔레트에 하드웨어 셋업을 클릭하게 되면 850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3세대 슬롯이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이 모션 센서의 그 슬롯을 여기다가 플러그 단자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런 모양의 모션 센서를 나타내는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그 센서들을 여기 3세대 슬롯입니다. 여기가 아래쪽 파란색 부분이 3세대 슬롯에다가 센서를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가상으로 이걸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동으로 센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가 많이 쓰는 센서 중에 로터리 모션 센서가 있습니다. 로터리 모션 센서, 로터리 모션 센서를 클릭할게요. 자, 옆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로터리 모션 센서입니다. 그러면 센서마다 또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톱니 모양을 클릭을 하거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change sign이라는 게 있습니다. change sign.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음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양의 값으로 바꾸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change sign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OK 해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터리 모션 센서는 그 회전하는 부분에 우리가 실 같은 걸 걸어서 이 회전을 주게 되는데 그 회전하는 부분 있죠. 거기가 라지 풀리, 그죠? 큰 도르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엄 풀리, 그 다음에 스몰 풀리. 우리 요거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을 어느 도르래에다가 어느 그루브가 이제 홈이거든요. 어느 홈에다가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요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엄 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그 로터리 모션 센서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큰 풀리에다가 제일 요 가장자리가 보면 큰 풀리거든요. 요 큰 풀리에다가 연결을 했는지 아니면 가운데 풀리에다 연결을 했는지 아니면 가장 제일 작은 풀리에 연결했는지 우리가 요 설정 창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이 공이 떨어지는 동안 이 모션 센서가 위치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셋업이 아까 보던 장면하고 같은 장면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넣냐면 여기 보면 데이터 서머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 서머리에 가게 되면 여기에 아이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간 어떤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어, 여기 보면 user entered data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해서 넣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질량이라든지 뭐 또 높이가 필요하면 뭐 높이가 넣든다든지 뭐 공의 크기면 뭐 크기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표를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항목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걸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쭉 여기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모션 센서에 보면 모션 센서가 측정할 수 있는 값들, 포지션,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뭐 속도, velocity, 속도, acceleration. 그러니까 모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로터리 모션 센서도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로터리 모션 센서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이 뭐 앵글이라든지 앵귤러 벨로시티라든지 앵귤러 액셀레이션이라든지 몇 가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user entered dat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위에 보면 create 제일 위쪽에 보면 create new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user entered data 요게 있죠, 그죠? 요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바꾸어 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바꾸지 말고 새로 셀을 만들어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돌아가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안 돌아가네. 그럼 이 밑에 mass, user entered data에서 mass, 아까 mass였나요? 오브젝트였다, 그죠? 오브젝트를 그대로 두고요. 이 표에서 이렇게 이제 클릭하다 보면 이 위에 표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왼쪽 편 요걸 누르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select measurement를 누르고 create new가 있죠. user entered data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자, AA라는 user entered data를 넣고요. 단위는 M이라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서머리에 가게 되면 아까는 뭐 오브젝트, 매스, 하이트, 유저 엔터드 데이터 포 이건 아까 선생님이 하다가 안 되는 건데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AAA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한두 가지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만 실험을 뭐 다양한 종류로 많이 하게 되다 보면 뭐 런으로 표시되는 실험 그런 값들이 나중에 혼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런 그 데이터를 데이터 이름을 바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서머리에 들어가서 자, 여기 연필 모양은 이제 user entered data summary니까 뭐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입력한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요게 이제 요 모양이 이제 인터페이스 모양입니다. 850 인터페이스 모양.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모션 센서라고 있죠. 그럼 이 모션 센서에서 측정한 값들입니다. 포지션, 그 다음에 벨로시티, 그 다음에 액셀레이션, 뭐 그 다음에 로터리 모션 센서에서도 또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포지션 첫 번째 골프 공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실험, 빅볼로 했을 때 첫 번째 실험, 빅볼로 했을 때 두 번째 실험, 그 다음에 골프 공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실험, 요런 그 값들이 쭈루루룩 나옵니다. 자, 이건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보기가 어렵다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이 너무 길어서 보기 싫다. 더블 클릭해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센서 이름도 바꾸어 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 서머리에서 데이터를 다 정리하면 어떤 게 편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널리시스에 갔을 때 아니면 자, 여기 그래프에서 그래프 값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포지션에서 아까 뭐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바꾸었다면 포지션으로 바로 찾아서 바꿀 수 있고 뭐 벨로시티 그 다음에 엑셀레이션 뭐 이런 것들로 쉽게 찾아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셋업과 그 다음에 데이터 서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캘큘레이터를 통한 데이터,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커브 핏 에디터를 이용해서 측정된 데이터의 경향을 찾는 추세선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